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쭉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군정 관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고발하고 있는 기사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문 기사화된 것은 주로 미군정 안에 있는 조선인 관리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미국인 관리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다수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군정 지금 점령 통치 상황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도 검열 대상인 거죠. 거기에 미국인이 개입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이름을 감히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조성했던 막대한 현금은 이후 한국의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방이 돼가지고 그 일본 제국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게 산업 경제 분야도 뭐 쑥밭이 된 거는 뭐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돈을 특정 집단이 잔뜩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권력으로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고급 댄스홀을 만들어 미군들에게 로비를 해 친일 정부를 세우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김계조 사건이다. 조선 총독부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무려 1,000만 원의 돈을 김계조의 댄스홀에 투자했다. 신세계 백화점에 있었던 이 댄스홀 사건에는 총독부의 경무국장, 재무국장, 관공국장 등이 개입됐고 일본인 시화회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계조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다. 경성전기 사장으로 시화 회장을 맡은 호즈미도 김계조에게 60만 원을 준 혐의로 2년형을 구형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少なくとも朝鮮人に名前が知られてるのは穂積先生ぐらいだからすいませんけど6ヶ月とか9ヶ月とか清大門刑務所に入ってくださいって言われたっていうんです。 오승근 판사가 그걸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갑자기 보직 변경이 예고 없이 보직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승근 판사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호 판사가 이건 뭐 너무 엄하게 다룰 것 같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판사를 담당을 바꾼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일어났어요. 그 후 김계조는 불과 10개월의 수감 생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자취를 감추었다. 화신백화점의 박흥식도 8월 15일 전후 일본군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5천만 원의 명목은 박흥식의 비행기 공장이 입은 손실 보전이었다. 몇 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박흥식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친일 기업가들에게 흘러간 돈은 정치 자금이 돼 당시 한국 정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흥식은 5천만 원, 김계조는 500만 원. 그런데 그 김계조가 사업가로서 자산액이 한 1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박흥식의 그 순자산은 1,0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몇 배 되는 그런 거액을 현금으로 왕창왕창 밀어줬던 거죠. 그들이 떠나며 이 땅에 던져준 뭉칫돈은 독이었다. 조선의 새로운 출발에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 독이었고 친일파에게 다시 권력을 안겨준 회심의 독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대한민국의 전야를 정치적 분열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새로 시작된 소련과 미국의 대립은 총독부의 술책으로 이 땅에서 더욱 갈등이 심화됐다. 그리고 분단은 고착됐다. (8월 15일) 항복부터 미군이 오기까지 25일간 그들은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고 이 땅을 떠났다.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 해방 8월 15일 직후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악행, 특히 전면국 미군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된 정보,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 제공을 하고 온갖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그 당시에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총독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엄청난 돈을 찍어서 남발을 하고 그다음에 막 문서 파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분단된 상황, 이북 지역을 벌면서 그 분단된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군에게는 아주 이 분단, 반공 이런 논리를 철저히 심어주고 떠난 거죠. 일본으로 떠난 총독부의 마지막 관리들. 그들은 일본인들의 무표정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이 몸바쳐 일했다던 조선에서의 범죄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남겼다. 그러나 이제 그마저도 기억하는 일본은 없다. 일본은 과거에 대해 표정이 없다. 그들은 과거가 없다.